이런 사람은 대기업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망친다, 이런 리더는 나쁜 리더다. 썸네일과 제목이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안녕하세요, 코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만드는 시점에 구독자분들이 6.6K, 6,660명 정도 생겼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요. 이 채널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유튜브를 통해 수익은 얼마나 났는지, 그리고 제게 어떤 기회가 새로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지난 6개월 동안 영상을 만들면서 제 마음이 어떻게 변해왔는지 한번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영상 마지막에는 중요한 공지사항이 있으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38년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20대와 30대의 다양한 인생의 선택지를 경험하면서 정말 남들에게 전하고 싶은 저만의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제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의미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런데 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려면, 그리고 제 이야기에 힘이 실리려면 어느 정도 저만의 브랜딩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제 자신이 어느 정도 알려져야 많은 사람들이 제 이야기를 들으러 찾아와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유튜브라는 것이 이 두 가지 목적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연말까지 매주 한 개씩 꾸준하게 영상을 올리자, 그리고 연말에는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구독자분들이 1000명 생겼으면 좋겠다, 이 목표를 가지고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첫 컨텐츠를 만들 때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누가 내 이야기를 들어줄까? 이런 걱정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처음 3개, 4개 영상을 올렸을 때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역시나 사람들은 내 이야기에 관심이 없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맥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보통 10분짜리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그 순수하게 편집 시간만 6, 7시간이 걸리고, 영상 주제를 만들고 스크립트를 짜고 썸네일을 만드는 그런 시간까지 합치면 보통 10시간에서 15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1분짜리 영상을 만드는데 1시간 혹은 1시간 반 정도 시간이 걸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다른 컨텐츠 제작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봐도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10시간씩 공들여서 만든 영상이 아무 반응을 받지 못하니까 좀 두려운 생각이 들더라고요. 초반에 만든 영상들은 조회수가 일주일에 100은커녕 10도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계속 해야 하나? 아직 내가 준비가 덜 돼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4번째 영상을 올리고 자고 일어났더니 구독자가 5명이 생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조회수를 확인해 보니 하루 만에 조회수가 무려 1000회 가깝게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제 영상이 아닌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특히 기억에 남았던 게, 미국에 사는 동생한테 연락이 왔어요. 이 영상 형이 직접 올린 거야? 이렇게 메시지가 왔더라고요. 그때 알았습니다. 내 영상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았구나. 너무 기뻤고, 그때부터 감사한 마음으로 영상을 열심히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그 구독자 5분이 제가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힘이 되어주셨어요. 그렇게 2개월 동안 꾸준히 영상을 만들다 보니 2개월 차에 구독자가 200명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 영상에는 댓글도 많이 달리기 시작했고, 저를 직접 만나보고 싶다는 구독자분들의 연락도 종종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분과 만나 대화를 나누는 특별한 경험도 했는데요. 몇 년 전에 제 친구가 신촌에서 책방을 운영했는데, 그때 제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오빠, 책방에 오는 손님들이 다 나랑 너무 비슷하다. 나랑 비슷한 사람들이 책방에 찾아오는 게 너무 신기해.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부럽더라고요. 그런데 유튜브를 통해 저도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제 구독자분들을 만나보니 저와 비슷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때 문득 내 유튜브 채널이 내 온라인 책방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재밌게 해보자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3개월 차에 구독자 1000분이 생겼고, 이제 유튜브를 시작한 지 7개월이 되어가는 지금 6000명이 넘는 구독자분들이 제 채널에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구독자가 1000명이 넘어간 순간부터는 마냥 즐겁지만은 않았습니다. 어느 순간 제가 숫자에 엄청나게 집착하고 있더라고요. 조회수와 구독자 증가에 대한 기대감과 불안감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연말 목표로 잡았던 구독자 1000명을 단 3개월 만에 달성을 했으니 정말 감사한 마음만 가져도 부족할 판인데 사람 마음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제 채널의 성장 추이 그래프를 보면 꾸준히 오르는 게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들쑥날쑥합니다. 그래서 이 변화 추이에 광적으로 집착하다 보니까 제 마음도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인분들이 야, 너 조회수 잘 나오더라, 구독자 수 많이 늘었더라, 이런 말을 하면 기쁘기도 했지만 불안감도 더 커졌습니다. 여기서 성장이 멈추면 어떻게 하지? 조회수가 내일 또 급락하면 어떻게 하지? 이미 제 머릿속에는 그런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특히 조회수가 5만, 10만이 넘는 영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정말 영상을 제작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까 보다는 어떤 이야기를 해야 전 영상보다 대박이 날까, 이런 생각이 더 커졌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영상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많이 잃었어요. 유튜브를 직접 해보니 크게 3가지 한계점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는 유튜브도 결국 하나의 플랫폼이라는 점인데요. 이 플랫폼에서는 클릭률, 좋아요, 댓글, 시청시간, 이런 지표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클릭률과 초반 시청시간이 정말 중요한데 이 지표들을 잘 관리해야만 이 플랫폼에서 살아남을 수 있고 선택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이야기를 잘 노출시키기 위해서는 썸네일, 제목, 이런 포장지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는데요. 이 생존 경쟁이 생각보다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게 만들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첫 번째에서 느낀 점과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저라는 사람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선택을 받아야 하다 보니 썸네일과 제목이 다소 자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안 된다, 대기업은 이게 문제다, 이런 리더는 나쁜 리더다, 마치 정답이 있는 것 같은 썸네일과 제목이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저는 평소 컨설팅을 할 때에도 두루뭉실한 답변보다는 고객이 저와의 작업을 통해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명확히 제 주장을 하는 걸 선호하는 편입니다. 제가 돈을 받고 고객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주는 일을 하는데 만약 제가 이것도 좋을 것 같고 저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린다면 사실 고객도 A가 좋을지 B가 좋을지 모르겠어서 저에게 의뢰를 한 것인데 저마저도 마치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하고 공감만 해준다면 과연 이게 고객에게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실 애매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쉽고 안전한 선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객에게 명확한 의견을 제시하려면 그 전에 고객의 경험과 제 과거 경험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야기하고 그 의견의 맥락을 공유할 수 있는 충분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유튜브에서는 이게 어렵습니다. 10분 안에 제 주장과 맥락을 모두 전달해야 하거든요. 이런 사람은 대기업에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이 조직을 망친다, 이런 내용은 정답이 있는 문제가 아니라 강한 주장이 있을 수 있는 주제인데 그 강한 주장에 대해서 맥락을 충분히 공감시키는 능력이 아직 저에게 부족하기도 하고 10분이라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짧은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영상을 만들면서 조금 아쉬웠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제 영상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는데 댓글에 질문이 달리면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보통 저에게는 가치 판단에 대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의 상황과 맥락을 모른 채 답변을 한다는 것도 좀 부담스럽고 그래도 최대한 정성껏 고심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텍스트만으로는 왜곡이 있을 수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부담감이 항상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유튜브가 쌍방향 채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일방향 채널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가끔 제 영상에 강하게 공감해 주시고 제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을 짚어주시고 엄청난 인사이트를 남겨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댓글들을 보면 그분들이 정말 궁금합니다. 어떤 분인지 정말 알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분이 누구인지 확인할 길이 없고 그게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제 채널에 조금의 변화를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벌써 올해도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내년에 본격적인 변화를 앞두고 12월부터 그 변화의 준비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12월에 최소 4번, 5번의 라이브 방송을 평일 밤 혹은 주말 밤에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저는 보통 하루 일과를 9시 정도에 마치는데 집에 와서는 보통 쉬거나 책을 보거나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그 시간에 라이브를 켜놓고 한 분이 들어오시면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명이 들어오면 다수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만약 아무도 안 들어오신다면 그냥 제 일을 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로는 오프라인 커뮤니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오프라인 모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게시글로 모집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저는 같은 생각,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할 때 가장 큰 에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커리어뿐만 아니라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선택한 길을 갈 때,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 때 나의 에너지를 가장 극대화하고 후회 없이 살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건 내가 선택한 길, 나다운 길이 꼭 모든 걸 내가 개척해야만 하고 새롭고 대단한 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 역시 지금 조직을 떠나서 이렇게 유튜브를 하고 있는 제 모습도 사실 누군가가 이미 닦아놓은 길이거든요. 저는 이렇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을 따라가고 있는 거지만 남들이 만들어 놓은 길에 하나의 샛길만 만들어도 그게 나만의 길이 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길의 모습이 직장인, 사업가, 프리랜서, 전문가, 크리에이터, 팀장 혹은 학생 여러 이름으로 불릴 수 있겠지만 그 직함과 직책 안에서도 나만의 색, 나만의 길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삶의 여정, 커리어의 여정에서 나의 길을 계속 만들고 때로는 그 길의 방향이 막막하거나 두려워서 더 나아가기 힘들 때 함께 손잡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료들을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런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 채널 안에서 라이브 방송과 오프라인 모임을 통해서 더 많은 분들을 만나보려고 하는데요. 저 역시 제 길에 또 다른 하나의 길을 열려고 하니 많이 두렵고 설레는 상태인데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본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분들의 응원에 힘입어서 더 좋은 컨텐츠를 제작하는데 제 에너지를 더욱 쏟아부을 예정입니다. 함께 해주신 6,000명의 구독자분들, 그리고 구독은 하지 않으셨지만 지켜봐주고 계신 시청자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저와 제 채널의 성장에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내 친구 인사팀 코렌이었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